쌍용차가 추석 명절 전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에 유력 인수 후보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ELBNT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인수 제안서를 써낸 곳이 또 세 곳. 예.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약 5천억 가량의 금액을 썼고, 예.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약 2천억대. 예. 뭐 썼다고 하는데, 이번 쌍용차 주인이 몇 번째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게 쌍용차가 원래 1962년 하동한 자동차 제작소로 출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주기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80년대에 쌍용그룹 일원이 되었다가 90년대에 다시 대우그룹으로 팔렸고, 정확하게 2004년에 중국 상하이 기차 쪽으로 다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에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5번째 배우자를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이게 쌍용차 벌써 이제 5번째 주인을 잡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 치면 5번째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셈인데, 이번 그 5번째에 맞는 궁합이 생긴다면 정말로 이제 파경을 맞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 짝을 못 찾아서 이렇게 좀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인수전에 있어서 그 소위 대어들이 다 빠졌어요. SN그룹도 빠지고 흥행에 실패한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섞였는데, 당초에 그 가장 인수 후보자로 유력했던 SN그룹, 삼남 아이더스 그룹이죠. 우오연 회장이 마지막에 발을 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SN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계 40위권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금 동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도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SN그룹이 왜 발을 뺐느냐를 살펴보자면, 우선 지금 쌍용차가 부담해야 할, 1년 내에 부담해야 할 단기 부채가 7천억 정도 됩니다. 7천억이요? 예. 그리고 최근 그 회계법인에서 어떤 추산한 기업의 어떤 그런 청산 가치가 한 9,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삼남 아이더스 쪽에서 발을 뺀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말 그대로 청산 가치는 청산을 했을 때 9,800억 원 만들 수 있다는 그 그렇죠. 계속 반대되는 개념이 계속 기업 존속 가치죠. 이 회사를 계속 살렸을 때에 대한 가치가 얼마다? 6,200억인데 청산 가치가 9,800억이니까 청산 가치가 더 높게 나온 거죠, 시장에서는. 그럼 단순 계산하면 청산했을 때 더 유리한 금액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잠시 미국을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의 어떤 제너럴 모터스의 별칭이 거먼트 모터스입니다. 정부 공기업이란 거죠. 지난 그 금융위기 때 미국 연방정부가 공적 자금을 퍼부었습니다. 공적 자금을 퍼부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GM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쌍용차를 지금 산업은행이 2천억 정도 대출을 깔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출자 전환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인수전을 유심히 살펴보면 세 군데 컨소시엄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 회사들을 껴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그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모든 이제 헤게모니가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는 얘기인데, 쌍용차도 너무 좀 늦게 DNA를 늦게 바꿔서 아니면 여기에 변화되는 이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해서 쌍용차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업 회생을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 인수를 했다. 쌍용차도 이제 전기차를 발빠르게 변신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투자 여력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세 곳 인수 후보들이 좀 전기차 관련 업체들입니다. 전기차 관련 벤처 기업들입니다. 매출로 따지자면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한 800억 정도. 그리고 ENBNT가 매출이 작년에
지난해 기준 1억이었습니다. 1억이요? 예. 아직 뭐 그러면 상용화된 매출이 그렇죠. 없네요. 물론 뭐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시장 상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세 개 업체가 과연 어떤 그런 자금 동원력이 있을까, 향후 상용차를 제대로 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새우가 고래를 삼키면 탈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부작용도 만만치가 네. 않은데 일단 이번 세계 컨소시엄 업체들 중에서 5천억을 써낸 그 EL BNT 예.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매출 1억이 안 된다 보면 네. 그만큼 인수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자본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의구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재입찰 가능성도 또 다시 지금 얘기가 유찰 나오잖아요.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찰이 된다? 예. 그리고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네. 이걸 인수할 수도 안수해야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인수를 한대요. 예.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네네. 미국 연방 정부 자금이 좀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네. 지금의 어떤 상용차의 어떤 그런 위기라든지 수차례의 어떤 그런 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기관 산업인데 이렇게 국유화가 된다면 뭐 부작용도 저는 없다라고는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국민의 그 세금, 공적 자금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라는 좀 의구심도 또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정부가 나서 시장의 조종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예. 이번에 그 두 번째 가격을 써냈던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뭐 전기차 중심, 예. 전기차 버스를 좀 만들고 네. 지금 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 업체입니다. 한때 중국 업체한테 팔렸다가 네. 다시 네. 조금 한국 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쌍용차 계속된 일정들이 많이 있죠. 지금 기업회사 매각 일정이라는 것이. 지금 9월 말에 네. 정확히 한 29일께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뭐 2주간의 실사 과정을 거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쌍용차 앞으로도 그 많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쌍용차를 취재했을 그 기간에만 여태까지 자사를 선택한 쌍용차의 노조 직원만 해도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픔과 그 비애를 갖고 있는 그 쌍용차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저희 시청자 모두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업인데 이번 기회에 새 주인을 맞으면서 정말로 튼튼한 기업으로 재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